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들 지금 가르치고 있는 부원장입니다. 앞에 설명드리다 진짜 힘들었죠? 조금 힘들었어? 네, 이제 거기서 아마 기억을 다 못할 거예요.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앞으로 이제 3년 동안 너네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줄 거니까 그때마다 이제 정보를 좀 얻어가시면 되고 원장님이 진짜 많은 거를 알려주셨는데 거기서 아마 이제 뭐 일주일만 며칠만 지나도 기억은 아무것도 못 할 거예요. 직접 이제 아직 고등학교 선택도 아직 안 했죠.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이제 신청하나?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이제 신청하고 나서 직접 가보면 학교에서도 설명을 좀 많이 해줄 거고, 그리고 뭐 아까 보면 뭐 학교별로 선택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나 다양하니까, 그리고 아직 이제 진로도 결정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과목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도 아직은 잘 모르죠. 직접 이제 학교 가보면 거기서도 이제 또 설명을 해줄 거라서 일단 이제 대략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 하고 이제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앞에 내용이랑 너무 중복된 게 좀 있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보고 좀 실질적인 얘기를 좀 해줄까 해요. 이제 실제로 이제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이제 고등학교 수학상 지금 이제 뭐 처음 배우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요번 주부터 시작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뭐 몇 번 해본 사람도 있을 건데 좀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려운데 어,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선생님이 이제 뭐 세 개 과정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실제로 뭐 아직 대학 구체적인 이제 목표는 아직은 안 갖고 있겠지만 일단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로 올라가서 어느 정도를 이제 공부해야 이 정도의 등급을 좀 맞을 수 있고 내가 어떤 등급을 또 맞아야 어떤 대학교를 더 갈 수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이 내용은 이제 중학교 내신이랑 고등학교 내신이랑 좀 이제 차이인데 아까 설명을 좀 들었죠?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중학교는 절대평가, 고등학교는 전부 다 상대평가예요. 근데 과목에 따라서 절대평가인 과목도 있는데 수학 중에는 기하가 절대평가예요. 그건 이제 고3 때 우리가 선택해서 이제 배우게 될 거고 과학 중에서는 이제 투과목이 다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기하 올라가면 이제 뭐 3학년 때 기하 할 텐데 보통 100점 만점에 80%가 수행 평가고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이제 중학교 때는 뭐 30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40 수행 평가 이렇게 되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뭐 기하 같은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을 안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수행이 100%인 학교도 있고 좀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그런 거 특이한 과목 빼고는 거의 다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 프로마다 이제 4%, 11% 이렇게 해가지고 등급이 9등급까지 좀 나눠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능동고 여기 제일 가까운 데가 이제 능동고 동탄고인데 이제 동탄고 같은 경우는 보통 너네 갈 때 학생이 한 360명, 380명 이 정도 될 건데 그러면 한 4%면은 한 15명, 16명 이 정도 되죠? 그죠? 그 정도가 이제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전교에서 16등, 15등 안에 들어야 1등급이 되는 거고 그리고 11%면은 한 어느 정도 되지? 380명에 0.11이면 한 41점 몇 이 정도 되나? 그지? 그러면 41명, 41등, 42등 요 정도까지가 이제 2등급이 되는 거야. 그죠? 중학교는 절대평가니까 90점만 넘으면 A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뭐 대부분 다 A일 텐데 학교에서 보면 보통 60%, 70%까지 거의 다 90점 이상이에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로 가면 5등급이에요, 5등급.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중학교에 다니면서 든 생각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좀 생각을 조금씩 가졌으면 좋겠고, 지금 내가 현재 90점, 100점 맞는다고 해서 절대 잘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5등급이면 9등급 중에는 중간이에요, 중간. 그러니까 내가 중간 정도 하는 건데 실제로 5등급 정도 맞으면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대학을 목표로 하는 아이들
기준으로 3, 4등급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3, 4등급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성취도 A인 애들이 고등학교 가면 이제 5등급 안에 드는 거니까 내가 지금 90점이 맞았다고 해서 1등급인지 2등급인지 3등급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를 가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알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중간에 중복돼서 들어가서 좀 겹치는 게 있긴 한데, 이게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내신으로 가는 게 있고 수능으로 가는 게 있는데, 우리는 뭐 내신에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가가지고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지가 궁금하니까 수능은 빼고 내신으로만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내신 점수로 갈 수 있는 이제 대학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교과 전형이나 이제 아까 설명했던 종합 전형이 가장 대표적인데, 이 종합 전형이라는 거는 내신 점수 플러스 생기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신이 뭐 1등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스카이를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전형에서는 내가 생기부 내용, 뭐 동아리 활동, 독서, 상 받은 거 이런 것도 다 합쳐져야 이제 합쳐서 이제 점수를 받게 되는 게 종합 전형이고요. 네, 오늘은 이제 뭐 생기부 채우는 내용들은 직접 학교 가서 우리가 겪어봐야 되니까 딱 내신으로만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그러니까 교과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제 1등급 극초반, 보통 이제 전교에서 1.1, 1.2 나오는 아이들이 한두 명, 많으면 3명,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정도는 맞아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이 정도를 써볼 수 있겠고, 그리고 1등급 초중반 정도 돼야지 이제 서성한, 성균관대, 한양대 뭐 이 정도 이제 쓸 수 있겠고, 1등급 중반, 1등급 중반이라고 하는 건 한 1.4, 1.5, 1.6 평균적으로 1.7 뭐 요 정도까지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화여대 요 정도 이제 써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 기준으로. 이제 1등급 후반 정도로 넘어가는데, 이제 동국대, 건국대, 홍익대, 아주대 여기 가까이 있는 이제 아주대 정도. 아주대도 좀 높죠. 수원에 있는데, 네, 아주대도 이공 계열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네, 좋은 학교로 이제 들어가죠. 여기까지가 이제 거의 대부분 알 거고, 이제 이 밑에서부터는 이제 모르는 아이들도 되게 많을 거야. 이제 대학의 이름을 또 처음 들어보는 대학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너네들 이제 선배, 지금 현재 이제 고1, 고2, 고1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고2, 고3 아이들은 그래도 여기까지라도 되게 가고 싶어 하는 학교들이에요. 그 밑에서부터는. 그래서 2등급 초반, 2등급 중반 정도 돼야 우리가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서울과기대, 그리고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 경기대, 가천대와 같은 학교들을 이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준을 둬서 나눴지만, 여기서 정확하게 교과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제 수능 점수도 조금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수능 점수도 또 반영이 되고, 그리고 생기부도 되니까, 이제 이거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내가 대략 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 정도의 목표치는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기준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걸 왜 했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내신에서 내가 수시를 나중에 쓸 때, 니네가 3년 뒤에 이제 쓰게 될 텐데, 좀 그래도 의미 있는 등급은 한 3점대 정도. 이 안으로는 무조건 들어와야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수시도 쓸 수 있고, 생기부를 이용해서 좀 높은 학교들도 쓸 수 있고 하니까, 절대 이제 고등학교 가서 4등급 정도, 5등급이면 내가 중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목표를 그래도 3등급 이상으로는 내가 목표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3등급, 2등급, 물론 1등급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3등급 정도는 나와야 유지를 계속 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3 때 내가 원하는 학교들을 좀 내신을 좀 써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4등급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대학을 좀 선택하기가 좀 애매해져요. 되게 애매해져서 여러분들이 좀 목표를 한 3등급 이상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어. 3등급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 정도 나오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뭐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제일 가까운 학교들만 예를 좀 가지고 왔어요. 능동고랑 동탄고랑 안하고랑 반월고. 근데 뭐 가고 싶은 학교 중에 뭐 반성고도 있고, 뭐
저 예당고도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있고 한데 거의 다 비슷해요. 비슷하니까 일단 시간상으로 다 예를 들 수 없어서 그냥 가까운 학교로 예시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바로 최근에 봤던 이제 능동고 내신 시험이에요. 보통 이제 20문제가 나오고 이제 객관식 17문제, 주관식 3문제 요 정도 이렇게 나와요. 보통 이제 능동고 같은 경우는 이제 주관식이 조금 어렵고 이제 보통 객관식도 이제 뒤로 갈수록 15, 16, 17번이 좀 어렵게 나오는 편인데 여기 보면 대부분은 교과서 학교 프린트가에서 이제 거의 다 50% 이상은 나와요. 그래서 교과서랑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만 열심히 공부하면 그래도 이제 50, 60점 정도는 맞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이상으로 가려면 무조건 모의고사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모의고사가 뭔지는 알죠? 그러니까 수능 대비해서 1학년들도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1년에 2번 정도 보거든. 많으면 4번까지 보는데 그 모의고사 역대 모의고사 나왔던 이제 기출 문제들을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보통 이제 능동고도 마찬가지고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지만 나오는 이제 킬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반이 모의고사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거의 다 벗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를 열심히 좀 공부를 하면 이제 좀 킬러 문제까지도 내가 더 맞춰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이상 하려면 뭐 올림포스 고난도라든가 EBS 나오는 이제 고난도 문제집이라든가 일품도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마플 시너지도 뭐 풀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고등학교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교재인데 이 정도 이제 연습하면 나머지 문제들도 좀 공부할 수 있는데 이 문제들도 거의 다 기반이 뭔 것 같아요? 거의 다 모의고사 문제예요. 실제로 변형돼서 문제에 수록이 돼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수능, 모의고사 거의 기반인 문제집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일 우선시 돼야 될 건 교과서 학교 프린트,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출이에요. 거기다 시간이 남으면 나머지 거. 근데 뭐 대충 선생님이 얘기해서 교과서랑 학교 프린트 정도 풀면 한 50, 60점 나온다 했잖아요. 여기 능동고 평균 점수가 몇 점일 것 같아요? 네, 한 40에서 50점 사이. 어려우면. 한 50점 초반 중반? 여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데 보통 고등학교의 대부분의 평균 점수는 40점에서 60점 사이예요. 그게 되게 놀랍죠. 그러니까 교과서랑 학교 프린트만 풀면 50점, 60점이 나오는데 그걸로 못하는 아이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중학교 때 교과서 문제와 고등학교의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의 난이도나 이 질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과서다 프린트도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학교 교과서 풀면 이제 다 100점 나오고 90점 이상 나오고 뭐 이 정도 이제 되는데 여기서는 교과서 학교 프린트도 너무 어렵다는 거지. 그죠? 너무 어렵다는 거라서 정말 많이 해야 돼요.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4% 이상 가려면 4% 이상 가야 이제 1등급이라고 했는데 1등 이때 최근 이제 한 달 전에 본 이제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의 1등급 기준이 커트라인이 83점이었어요. 83점. 여기 보면 선생님이 이제 분석한 것 중에 모의고사 기출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 했잖아요. 이 세 문제를 틀려도 83점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거 3개를 틀려도 고등학교 기준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들 이 3개를 틀려도 1등급이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 점수로 따지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중학교의 난이도 기준과는 아예 다른 거죠. 교과서 학교 프린트도 너무 어려워서 못 푸는 아이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은 이제 겨울방학 때 어떤 계획을 잡을 텐데 내가 그냥 막 센도 풀고 센 C단계도 풀고 일품도 풀고 막 어려운 것도 풀고 막 이러면 너무 좋죠. 근데 일단은 우선적으로 교과서나 학교 프린트 정도, 그러니까 센 B단계나 RPM 정도죠. 그 B단계라도 완벽하게 풀 수 있도록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봐봐요. 2등급도 71점, 3등급 61점, 4등급 51점. 전체 중간이 몇이라고 했어? 5등급이죠. 5등급도 안 갔는데 4등급이 51점이에요. 그죠? 너무 낮죠. 그지? 점수가 생각보다 진짜 낮아요. 다음 학교도 이제 거의 비슷한데 동탄고예요. 동탄고. 22문제 출제됐어요. 보통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20문제 출제되거든요. 22문제였으면 시험이 그래도 좀 쉬웠단 소리예요. 네.
동탄고는 시험이 어려우면 문제 개수를 좀 왔다 갔다 해요. 진짜 어려운 경우는 18문제까지 내기도 해요. 그래서 보면 뭐 객관식 18문제, 주관식 4문제 나왔고, 이번 시험은 좀 쉬운 편이었어요. 거의 다 학교 교과서나 프린트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지금 보면 모의고사 기출된 게 몇 개 없죠. 5문제 정도밖에 없는데 나머지 18문제는 진짜 교과서랑 학교 프린트해서 거의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동탄고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수학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잘한 아이들도 많고요. 수학도 잘한 아이들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도 1등급이 굉장히 높죠. 90점이. 근데 능동고랑 비교해서 시험이 쉬웠다는 게 아니라 시험 난이도는 비슷하지만 동탄고에 잘한 아이들이 많아서 그래요. 잘한 아이들이 많아요. 네, 2등급도 85.3, 3등급 77.4, 4등급 65.6 많이 떨어지죠. 그럼 이제 선생님이 밑에도 이런 내용을 좀 적어놨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우리 대학 뭐 몇 등급 이런 거 봤을 때 3등급 안에는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3등급까지 맞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모의고사 문제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교과서 프린트 완벽하고, 학원에서 이제 나눠주는 이제 시험 대비 교재나 프린트 유사 유형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3등급은 완벽하게 공부해도 3등급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완벽하게 하기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지금은 이제 중학교 때랑은 아예 좀 생각을 좀 다르게 하시면 되고, 이거를 완성하는 데까지 굉장히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반월고인데 반월고도 마찬가지예요. 20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17문제 객관식에 주관식 3문제인데, 요번에도 반월고가 그래도 나는 선생님들이 분석했을 때는 그냥 교과서랑 학교 프린트에서 거의 대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시험이 좀 그래도 쉬웠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등급 컷들이 굉장히 낮았어요. 굉장히 낮았고, 여기서 보면은 아이들이 실제로 이제 그 정도까지 못했다는 건데, 이제 2등급 보면 뭐 모의고사 기출도 뭐 이렇게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는데, 이 모의고사 기출 같은 거 안 풀고 그냥 학교 교과서, 학교 프린트까지만 완벽하게 해도 2등급이 나올 수 있는 점수인데, 아이들이 그 정도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왜 나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얼마나 교과서나 학교 프린트가 어렵고 이제 고등학교 수학상 내용이 워낙 많으니까 이거를 공부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이제 교과서 프린트도 이렇게 거의 다 대부분 못 푸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셔서 겨울방학 때 좀 많은 시간을 좀 투자를 해야죠. 안하고인데, 안하고는 앞에 있는 학교에 비해서는 시험 문제가 좀 쉬운 편이에요. 그래도 좀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여기는 좀 특징이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한 3년 된 것 같아요. 주관식을 안 내요. 다 객관식이에요. 이게 객관식으로 문제를 내면 좀 안 좋은 점이 뭐냐면, 그 등급 간의 격차가 굉장히 좀 작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여기는 조금 이제 등급 컷이 좀 이렇게 10점 차이로 이렇게 있는데, 고2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너무 쉬워가지고 100점이 1등급이고 한 문제를 틀려도 2등급이에요. 막 그 정도로 시험이 굉장히 좀 쉽게 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더 조금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안 하고 첫 시험 안 하고 갔을 때는 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고 안하고는 매년 똑같아요. 부교재, 학교 프린트,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 여기서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모든 문제들이.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교 교과서, 학교 프린트 열심히 공부하고 모의고사 기출 공부하면 거의 다 1등급은 가능해요. 여기도. 네. 그래서 이 4개 학교 정도 선생님이 했는데, 다른 학교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어요? 반송고는 좀 동탄고랑 비슷해요. 반송고도 전통적으로 수학이나 과학이 굉장히 어려운 학교예요. 굉장히 어려운 학교고, 거기도 교과서랑 학교 프린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시험 문제가. 근데 안하고의 교과서가 신사고예요. 신사고. 근데 반송고도 신사고예요. 그러면 여기도 학교 교과서나 학교 프린트를 변형해서 내고,
반송고도 똑같은 신사고 교과서에서 변형해서 내는데 그 변형하는 정도가 좀 달라. 그러니까 반송고는 진짜 되게 많이 꼬아내가지고 좀 많이 어려운 편이야. 네. 그래서 똑같은 교과서에서 똑같이 낼 때도 선생님이 얼마나 이제 좀 어렵게 만드느냐에 좀 차이가 있고요. 반송고도 근데 반송고는 학교 교과서 프린트를 열심히 풀어도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려워서. 네.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하면 되고 조금 더 나가서 고쟁이 정도? 고쟁이라는 심화서가 있는데 그거 하면 네, 웬만한 문제들은 다 커버가 되죠. 또 궁금한 학교 있어요? 나루고. 나루고는 시험이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안하고보다 더 쉬워요. 나루고는. 그래서 나루고는 보통 우리 학원에도 이제 나루고 학생들이 멀어가지고 많지는 않지만 이제 몇 명 다니고 있거든요. 이제 그 친구들도 보통 학교 교과서, 학교 프린트, 그리고 학원에서 나눠주는 이제 시험 대비 교재 그 정도 그 유형서 이렇게 좀 한번 돌리면 그래도 한 2등급, 좀 실수 안 하면 1등급까지는 나오더라고요. 나루고는 좀 쉬운 편이에요. 근데 대신에 좀 단점은 여기서 좀 멀죠. 이제 통학거리가 굉장히 길고 그리고 나루고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학습 분위기가 좀 안 좋아. 그래서 이제 많이 좀 꺼려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많이 꺼려하기 때문에 잘한 아이들이 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시험도 이제 쉽게 나오고 이제 경쟁자들이 좀 적긴 하겠죠. 네. 다른 학교는 혹시 또 없어요? 뭐 예당도 뭐 있는데 예당은 이제 능동이랑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나루고는 인원도 좀 적어요. 네, 인원도 좀 적고. 겨울방학 때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선생님은 생각이 너무 많은 선행보다는 이제 반복이나 심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행을 할 거면 보통 한 1년 정도의 선행이 딱 적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내가 지금 수학 상하를 다 들었으니까 내가 2학년 걸 좀 들어가 봐야겠다. 그러면 이제 그 2학년 과목을 특강으로 선택하기 전에 왜? 아니야? 이렇게 손든 것 같아가지고. 특강으로 선택하기 전에 내가 수학 상하가 좀 완벽하게 돼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 원장님도 조금 비슷하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제 고3까지 배워야 되는 과목들 굉장히 많잖아요. 1학년 때 2개를 배워야 돼요. 수학 상하. 2학년 때 수학 1, 수학 2를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 뒤로도 3개의 선택 과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 7과목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많으면 7과목이고 적은 사람들은 5과목이거든요. 선택 과목 중에 하나만 선택하니까. 근데 2학년 때부터 수능 범위에 들어간다는 건 알고 있죠. 맞죠? 맞아요. 근데 최근에 그 작년 수능도 그렇고 올해 수능도 그렇고 뭐 혹시 막 수능 막 이렇게 나왔다 막 분석 이런 거 막 동영상 본 거 있어요? 아무도 없어. 아직 관심이 없으니까, 그지? 그러면 우리가 너무 많은 이 과목 중에서 수학 상하가 위치하고 있는 얘네들 포지션이 뭐인 것 같아요? 다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지만 수학 상하를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알아요?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알아요? 수학 상하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 모든 과목에 대한 연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너네한테 따지면 초등학교 수학이랑 똑같아요. 초등학교 수학을 못하면 내가 뭐 그 사칙연산이나 분수계산 못하면 막 방정식 푸는데 막 잘 못 풀잖아. 내가 1차 방정식의 개념은 알아. x값 구하는 거잖아. 맞죠? 뭐 여러분들 중3이니까 2차 방정식 개념 알아. 막 인수분해해서 x값 구하면 되잖아. 근데 거기서 내가 나누기를 못해. 그럼 x값을 못 구하죠. 수2에 가면 미분적분이라는 걸 배워요. 근데 미분적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 근데 문제를 못 풀어요. 왜? 수학 상하가 정확하게 안 돼 있어서. 수학 상하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가장 기초적인 연산을 배우는 단원이라서 그만큼 엄청 중요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나 그 학교에서 뭐 아니면 이제 뉴스에서 수능 분석 자료 이런 거 보면 거기에서도 굉장히 수학 상하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할 거예요. 거기서. 내가 미분적분을 몰라서 수능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라 계산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이런 이제 뭐 3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 이런 스킬들이 많이 없으니까 수능을 진짜 못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는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겨울방학 때 굉장히 학습량을 좀 많이 늘려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선행을 하기 전에 내가 과연 지금 이 배우는 수학 상이나 수학 하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돼 있는가, 그죠? 요 정도를 좀 많이 생각을 하면서 특강을 좀 선택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두 번째는 너무 중요한데 학습량을 진짜 많이 늘렸으면 좋겠어요. 엄청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선생님이 이제 어 보통 하루에 3시간씩 이제 수학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매일매일. 공부량이 보통 이제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 이제 올라와서 이제 보면 이제 수학을 못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해. 공부를 안 해. 자기는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올라오면 가장 먼저 시키는 게 하루에 1시간씩 수학을 푸는 연습을 굉장히 그렇게 시켜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하루에 1시간씩 매일매일 수학하는 사람 있어? 보통 없어요. 학원 숙제 하기 바쁘고, 보통 이제 시험 대비 때 바짝 하고 한 달 또 놀고 또 시험 대비 때. 근데 이렇게 하면 고등학교 때는 절대 점수가 나올 수 없어. 절대. 그러니까 많진 않더라도 매일매일 하는 연습. 지금보다 공부량을 거의 2~3배 이렇게 늘려야 3등급 이하. 우리가 의미 있는 등급인 3등급 이하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심화를 하는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건데, 1품 문제 푸는 거 좋아. 뭐 고쟁이 문제 푸는 거 좋아. 근데 그거 전에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야 돼요. 이게 이제 모든 문제집의 기반이 되고, 여기서 나오는 개념들을 변형해서 문제집을 또 만들기 때문에 모든 문제집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건 모의고사 기출 문제. 그래서 거기 보면 특강 신청서에 오늘 이제 다 받아서 이제 보셨겠지만, 이제 어떻게 이제 공부를 좀 많이 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거기 보시면 아마 이번 겨울 방학을 우리 학원에서 보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좀 투자를 하게 될 거고요. 많이 힘들 거예요. 많이 힘들 거고, 겨울 방학 내내 뭐 매일은 아니지만 월수금에 거의 이제 8시간, 9시간을 공부를 하고 학원에 있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굉장히 힘든 일이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본 적도 없을 거고. 근데 하나 좀 약속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이제 2달을 보내게 되면 분명히 남들보다 훨씬 더 잘하게 될 거예요. 자기 지금보다 업그레이드 될 거고, 누구보다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많이 붙잡아 놓고 싶지 않아요. 붙잡아 놓고 싶지 않은데, 선생님이 10년 동안 이제 하원 강사한 지가 거의 10몇 년이 됐는데, 계속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문제는 공부 양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해야 되는데, 내가 100만큼 해야 되는데 30만큼만 하고 좋은 점수를 원하는 게 제일 문제예요.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고, 3월 올라가게 되면 아마 바빠가지고 이 정도까지 내가 공부할 수 있을까? 이 정도까지 시험 기간 때도 이 정도까지 공부할 수 있을까? 이런 기회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굉장히 몰입하기를 좀 바라고, 여러분들 이제 2달 동안, 2달은 아니죠. 이제 한 7주 동안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오셔가지고, 좀 지금보다 한층 더 좀 공부량도 좀 많이 하고 고등학교를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우리가 그래도 이제 첫 중간고사 때 남들 진짜 망하거든요. 보통 첫 중간고사 이제 수학상이 아이들 첫 시험이니까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데, 보통 받아오는 게 40점, 30점이래요. 엄청 충격받아서 와요.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우리 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렇게 똑같이 할 거고, 만약에 자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냥 풀어놓고 공부만 시키진 않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다,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질문 옆에서 봐주실 거고,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될 때까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두려워하지 말고, 아 그래 내가 언제 이렇게 또 공부해보냐. 왜냐면 돈 많이 주고 막 2학년 3학년 되면 기숙학원도 막 들어가거든요. 막 이 2달 동안 뭐 하루 12시간 13시간 하는 것도 막 신청하고 막 들어가는 시기니까, 고등학교는
여러분들이 좀 이번 겨울방학 때는 우리 선생님들 고등부를 좀 믿고 좀 몰입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연락하고 학원에 연락하면 이제 상담 다 해줄 거고 선생님도 이제 오다 가다가 아마 본 사람들 되게 많을 텐데 붙잡고 뭐 물어봐도 상관없어요. 그럼 친절하게 네, 다 설명해 주실 겁니다.